네, 오늘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은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애플이 오늘 새벽 2시에 노트북 신제품 맥북 프로를 공개했는데 어떤 변화들이 주목을 받았습니까? 예, 오늘 새벽 2시에 쿠퍼티노에 있는 본사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일단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M1 프로와 M1 맥스를 선보인 게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성능이 좋아야 노트북의 성능도 개선이 되는데요. 애플은 이날 신제품 반도체 칩들이 애플의 기존 제품에 들어갔던 반도체죠. M1과 인텔 등 경쟁사 칩 대비 전력 효율이 좋고 그래픽 등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왜 반도체까지 직접 개발하냐 일단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트북 반도체 1위 업체죠. 인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사 노트북인 맥북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난해 11월에 독자 개발한 노트북용 통합 칩셋 M1을 공개했고요. 이날 집중적으로 강조한 M1 프로와 M1 맥스는 지난해 공개된 M1 칩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애플은 두 반도체 칩에 대해서 애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단 모델별로 보면은 M1 프로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죠. TSMC의 최신 5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요. 작년 출시된 M1 칩의 2배 이상인 337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돼 있습니다. 그만큼 칩의 성능이 개선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M1 대비 70% 이상 빨라진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경쟁사죠. 인텔의 칩과 비교하면 동일한 전력을 썼을 때 최대 1.7배의 CPU 성능을 낸다는 게 애플의 설명입니다. 애플은 고화질 사진 편집과 같이 고급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도 이 M1 프로 칩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 처리 성능은 기존 M1 칩 대비 2배 빠르고요. 경쟁사 최신 칩 대비해선 3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3D 아티스트나 게임 개발자와 같은 고급 유저들이 이동 중에도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애플은 강조했습니다. M1 맥스 칩은 M1 프로, 그러니까 이날 공개된 M1 프로보다 그래픽 처리 성능이 2배 더 빠르고요. M1 맥스의 GPU는 기존 제품 대비 전력을 최대 40% 절감합니다. CPU와 GPU의 연산을 돕는 메모리 성능도 크게 개선됐는데요. 애플 관계자는 M1 프로와 M1 맥스는 노트북의 전원을 꼽든 안 꼽든 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시정 칩들이 들어간 노트북이 이날 공개된 맥북 프로인데요. 14인치와 16인치 모델 등 두 종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M1 프로와 맥스 등 고효율 칩이 탑재된 영향으로 맥북 프로는 배터리 사용 기간이 깁니다. 이 이전 세대에 발표된 맥북 프로와 비교할 때 14인치 신제품의 동영상 재생 시간은 이전 제품 대비 7시간 증가한 17시간이고요. 16인치 모델은 이전 세대 대비 10시간 길어져서 최대 21시간의 동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의 고질병으로 평가되는 발열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 첨단 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전 세대 모델 대비 50%더 많은 양의 공기를 노트북 내부에서 이렇게 순환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작업, 그러니까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는 그 팬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는 미리 LED가 적용됐고요. 화면도 더 커졌습니다. 그 테두리를 좁혀서 카메라 주위까지 화면을 확장한 영향이 큽니다. 이 밖에 전면 카메라의 성능과 스피커 기능도 개선됐다는 게 애플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요. 30분 만에 50%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약간 비싼데요. 14인치 모델은 $1,999, 우리 돈으로 237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16인치는 $2,499, 약 297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9일부터 주문이 가능하고 출시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애플이 M1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를 공개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무선 이어팟인 에어팟 3세대 모델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2세대 모델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3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었는데 어떤 혁신 포인트들이 나왔습니까?
네, 애플은 일단 3세대 에어팟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음향 성능을 내세웠는데요. 그 특수 제작한 드라이버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앰프를 통해서 저음역대 음향을 풍성하게 표현하고 고음역대 음향은 더욱 선명하게 완성한다는 게 애플의 설명입니다. 또 통화 중 말하는 사람의 음성이 더욱 또렷하게 전달되도록 마이크를 어쿠스틱 메쉬라는 것으로 덮은 것도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3세대 에어팟엔 또 적응형 EQ라는 기능이 탑재됐는데요. 귀 내부에 착용된 그 에어팟의 형태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사운드를 조정하는 겁니다. 내부에 탑재된 마이크가 음향을 모니터링하고요. 적응형 EQ가 저음역대 및 중음역대를 조정해서 귀의 착용감의 차이로 인한 음향 손실을 살려낸다고 합니다. 또 공간 음향 기능도 애플이 내세우는 혁신 포인트인데요. 극장과 같은 3차원적인 음향 경험을 실현하고 돌비 애트모스를 통해 고품질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에어팟은 디자인도 바뀌었는데요. 본체는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짧아졌고요. 무게는 줄었습니다. 또 운동할 때 많이 쓰실 텐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땀과 습기에 강한 방수 기능을 갖췄고요. 피부 감지 센서를 통해서 에어팟이 귀 안에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이블 같은 데 놓여 있으면 음악 재생을 자동적으로 중지합니다. 또 신제품은 이전 모델 대비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청취 시간은 최대 6시간, 통화 시간은 최대 4시간입니다. 그리고 5분 충전으로 약 1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에어팟 3세대 모델의 케이스에 무선 충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4만 9천 원으로 책정됐고요. 오늘부터 주문이 가능하고 오는 26일부터 매장에서 실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인 에어팟 2세대 제품의 가격은 17만 9천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밖에 애플은 애플 뮤직 보이스라는 새로운 애플 서비스도 선보였는데요. 올 가을에 17개국에서 출시될 예정인데 한국엔 좀 아쉽지만 제외가 됐습니다. 월 4.99달러의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애플이 선정한 수백 개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시리를 통해서 이용하는 음악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죠. SNS 기업이 아닌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라고 선언한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오늘 주가도 좀 크게 반등했죠. 네, 그 페이스북이 사실 SNS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좀 전환을 시도 중인데요.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5년간 1만 명의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재 채용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중심으로 이뤄지고요. 그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메타버스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메타버스는 그 가상 공간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현실과 유사한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가능한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페이스북이 왜 하필이면 유럽에서 채용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페이스북은 EU 회원국 사이에 형성된 디지털 단일 시장과 데이터 흐름의 안정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인력과 시장을 찾는데 EU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EU 회원국들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등이 적용되는 등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 있어서 단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 것으로 평가를 되고요. 다만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채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 좀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대표는 최근 5년 내로 페이스북을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메타버스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생태계에 주력하는 데는 구글과 애플이 주도하는 모바일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절박함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실리콘밸리 황정수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